커서, 딥시크, K문샷 프로그램, 청소년 SNS 금지, G7, 5그랩 위클리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직후 AI 코딩 도구 1위 프로그램인 커서를 600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커서는 2022년에 창업된 AI 코딩 어시스턴트입니다. 클로드 코드 전까지는 많은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AI 코딩 도구였고, 현재도 연간 매출이 4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죠. 이번 M&A를 통해 일론 머스크는 개발자들이 매일 쓰는 코딩 도구를 자신의 유니버스 안으로 넣었습니다. AI 모델 개발부터 개발 도구, 그리고 AI 인프라와 통신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꾸린 스페이스X. 스페이스X는 이번 인수를 통해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다른 AI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딥시크가 창업 이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딥시크가 확보한 금액은 74억 달러입니다. 기업 가치는 500억 달러로 중국 AI 스타트업 최고치를 기록했죠. 주목할 만한 지점은 투자 구조입니다. 딥시크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닌 량원펑 CEO가 관리하는 펀드에 출자했죠. 투자자들은 5년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조건도 받아들였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픽에서 겪었던 복잡한 거버넌스 갈등 없이 량원펑 CEO의 통제력을 유지해 준 겁니다. 외부 자금 없이도 AI 시장을 흔들었던 딥시크. 몸집을 불리고 난 다음 딥시크의 행보는 무엇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K문샷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AI 과학자 미션을 이끌 책임자로 선정된 이민영 대표가 한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문샷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과학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R&D 사업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민영 대표는 생명공학 AI 관련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의 창업자입니다. 나이는 24세고요. 만 16세에 서울대 의대 연구원으로 일했던 이력이 주목받았지만, 온라인에서는 학력과 경력 의혹이 제기되었죠. 정부는 이력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이민영 대표도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지만 결국 기업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6천억 원이라는 국비가 투입되는 정부 사업이 검증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영국의 부모님 90%가 찬성할 정도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죠. 영국의 이번 규제는 단순히 연령 제한에서 그치지 않을 계획입니다. 라이브 방송도 금지하고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AI 챗봇의 이용도 막을 방침이죠. 사실 이 흐름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호주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도입한 이후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에서도 줄줄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죠. 다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탓에 자칫 미국과 영국 사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분열하면 안 됩니다. 냉전 시대의 얘기인 것 같지만 이번 G7 정상회의 오찬장에서 다리오 아모데이가 한 말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오찬에서 아모데이는 민주 진영이 분열되면 생물학 테러, 사이버 보안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도 이 발언에 힘을 실어줬죠. 이 발언이 나온 계기는 미국 정부가 페이블5와 미토스5의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한 사건이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하루아침에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는 이번 상황을 두고 미국과 G7 동맹 간의 적나라한 이해관계를 보여줬다고 일침을 가했어요. 모디 인도 총리 역시도 엔트로픽 AI 모델 수출 통제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AI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걸 써야 하는 나라 사이의 권력 비대칭이 G7 테이블 위에도 올라왔습니다.